그들에 의해서 사형은 당했으나 결국 승자는 안중근 의사가 된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 일본인들이 이렇게 많이 흠모하게 되었다는 걸 이제 대표님 통해서 사실은 좀 우리끼리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또 일본 요즘 이렇게 보면 일본의 그 극우 이런 뭐 보면은 뭐 테러리스트라는 뭐 약간 뭐 심하게 얘기하면 막 그렇게 I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도 있을 정도로 그런 것 같던데 이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나스메 소세키처럼 그런 대문호도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일반 전체적으로 적어도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해주는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이토 히로부미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던가든가 그리고 면치 유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슈본이라든가 사츠마, 희생, 그런 도사 뭐 그런 4개의 번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관군이라고 해가지고 이기면 관군 그러니까 자기가 전통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진 사람들 거기서 당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인정 안 하고 그때는 아직 전쟁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제시대 말기쯤에 그렇게 모든 것이 동원되고 하는데 이때쯤은 아직도 그런 사상의 자유라든가 그런 거 오히려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군국주의가 극퇴돼서 사상이 딱 막 얘는 북한처럼 딱 모으기 전에는 그런 의견들이 좀 그렇죠. 얘기할 수 있었던 거군요.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때는 아직도 돌아올 수 있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토 히로부미가 뭐 여자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초대 수상이니까 물론 존경을 받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쁜 일을 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 위고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고 그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특히 천황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천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이토 히로부미였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는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 노엘 전쟁도 사실은 천황의 그런 말로는 한국의 독립을 아주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뭐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단 그것을 천황의 의사는 덕이 있는 것인데 그 덕을 해친다 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적용했다고 할 때는 일단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인 감각,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머리가 좋으세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세요. 내가 봐도 일본 사람이 봤는데 너희들 다 죽여야 돼 이렇게 했으면 아마 안 그랬을 텐데 너희들 지금 천황이 올바른 길 가려고 하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나쁜 짓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땐 그렇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조선을 독립시킨다, 뭐 보호한다 그런 걸 계속 맨날 입을 열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우익들은 그거를 이용해요. 원래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을 합병하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죽임으로 말하면 안중근 때문에 한국이 당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건 통감하고 저 황후도 죽이고 막 이게 이토 히로부미가 한 건데 그렇죠. 이미 그거 다 끝나고 나라 외교권도 뺏고 군대도 다 해산했는데 더 이상 뭐 나라의 껍데기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은 그런 원래 합병하려는 내심이 있었지만 그걸 자기가 계속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살짝 자기가 이렇게 그만두고 다음 사람 바뀌고 나서 그거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점 러일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이겼을 때 그 당시에 일본이 선택할 기회였다면 그게 이제 어떤 여러 번 지금 일본의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일본이 진짜 결정적으로 이 방향을 틀게 된 지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한 동양 평화론이었는데 그것을 잘못 봐가지고. 근데 왜 그럼 일본은 물론 그때 일본은 어떻게 러시아라는 큰 나라를 쳤으니까 세계에서 인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동아시아의 큰 한국과 중국 세 나라와 어떻게든 관계를 잘해서 어떤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세력으로서 자리 잡았으면
왜냐하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애들이 그렇게 자리 잡은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본은 또 왜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한 그 동양 평화론 같은 그런 사상이 없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해를 못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원래가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이토 히로부미가 야마구치현 출신이잖아요. 조슈본. 조슈본이란 것은 뭐 이런 말 하면은 뭐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백제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통일 신라에 대한 그런 원한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백제계에서 나온 평시라고 하는데, 일본은 평시하고 원시가 두 양대 세력으로 있어요. 그래서 원시라는 것은 신라계, 자기들이 신라 삼난이라는 조상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 신라계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평시는 간무전왕의 원래 세모가 타카노노 니카사라고 해가지고 무령왕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백제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제가 멸망한 후에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중심적인 완조의 중심이 되어 가면서 만들어진 게 평시의 무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평시하고 원시라는 것은 일본의 무사의 양대 세력인데 뿌리는 백제 신라 싸움이에요, 사실. 아, 진짜요? 네, 진짜요. 그것이 왔다 갔다 바뀌어지는 게 일본의 정권이에요. 지금의 시대는, 에도 시대 때는 도쿠가 이에야스잖아요. 도쿠가 이에야스는 동군이었고 원시이기 때문에, 원시를 자칭했기 때문에 뭐 신라를 뿌리로 가진, 그러니까 한국하고 관계가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도쿠가 시대 때, 에도 시대 때는 조선 돈시사가 12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하고 진짜 친한 관계가 되고, 한국에서 나온 주자학을 갖다가 무사의 정학으로 만들어서 모든 무사들이 한국의 사소오경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렇게 한국화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마지막에 도쿠가와 동군하고 도요토미 서군하고 부딪힐 때, 세키가하라 전쟁 때 서군 쪽에 속해 있었던 조시본이라든가 사츠마본, 도사본, 히젠본, 이 사람들이 한을 많이 품었던 거죠. 완전 소외됐을 테니까. 그래서 다시 정권 뒤집은 것이 면치 유신입니다. 일본의 그거예요. 처음에 나온 것이 편시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제계 편시 정권이 1167년? 62년인가? 67년. 가마쿠라 마푸가 아니요. 가마쿠라 마푸 이전에 하나 있어요. 로쿠하라 정권이라고 1167년에 해계, 평시가 먼저 처음으로 이렇게 무사 정권을 세웁니다. 로쿠하라 정권. 그것을 원시, 미나모토 원시가 끝까지 이렇게 싸워가지고 시모노세키까지 싸워가서 거기서 다 평시를 멸망시킨 것이 난노우라 전쟁인데, 그 난노우라 전쟁 때 평시가 한 번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원시가 중심이 돼서 가마쿠라 마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 마푸를 세운 것은 처음이 원시니까 거기가 시작이지만, 원래는 교토에 있었던 로쿠하라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편시가 원조예요. 무사 정권은. 그 다음에 원시 정권 가운데서 호조시라는 또 편시 쪽의 사람이 원래 무하였다가 정권을 뒤집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편시 중심이 됐죠. 그 다음에 무로마치 정권이 세워져요. 무로마치 정권은 1336년인데 그건 또 원시 정권. 평시 원시.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이 사람들은 다 백제계의 편시를 자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도요토미하고 마지막에 도쿠가가 부딪혀서 도쿠가 에도 마푸가 세워진 것이 에도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에도 시대는 제일 길었어요. 260년이나 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속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쳐가지고 뒤집은 것이 면치 유신이고, 그 중심은 원래 서군의 중심이었던 우드모리였던 모리시라고, 역시 백제계를 자칭하는 야마구치현의 그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조슈본이니까 조슈본 사람들은 정말 원한이 많아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야말로 테러리스트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의 했던 그런 것을 보면은.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도 조슈본, 아베 수산도 조슈본, 다 조슈본.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메이지 정부 그렇죠. 이후에 계속 지금 자민당 정부까지 다 개똥이니까
한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라는 게 그것이에요. 일제시대도 결국은 그런 병시 사람들의 개통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메이지 정권을 잡으니까 한국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그거는 야. 있거나 말거나지만 야. 아주 그렇게 논리가 돼 있어요. 뭐 저 일본 역사 잘 모르지만 예. 설명 들으니까 엄청 그럴듯한데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을 일본에서도 말하고 있고, 물론 뭐 역사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일본 역사를 삼국의 역사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긴 뭐 그 옛날이지만 일본과 한국이 지금도 가깝지만 얼마나 뭐 어떻든 간에 그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을 거죠. 그게 뭐 그 헤게모니를 누가 지었는지는 지금 각자 자기들 입맛대로 막 만들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엄청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아베가 조시본이니까 긴 하지만 하여간 아베 정권 와가지고 좀 더 심해졌죠, 이 네. 부분이. 아베가 그러니까 자기의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한국에 대한 우세인 그 일본의 본 모습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대일본 제국, 대일본 제국 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일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우리가 일본 병경론인가 할 때 일본이 가장 뛰어났던 시절을 언제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관점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때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일본이 그 쇄국적 그 명치 유신을 일으키면서 근대화를 하는 그 시기를 가장 일본이 발달하고 그 국력이 왕성했던 시기로 보는 쪽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시기로 보는 쪽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면치 유신부터 전쟁 시대까지 그 하나의 체제로 보는 것이죠. 거기 하나 체제로. 뭐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노일 전쟁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뭐 일단 아베 수상도 그렇고, 아베 수상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영웅이다 이거죠. 자기 고향의 영웅이, 동향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 영웅을 다시 각광받게 하기 위해서 안중근은 범죄자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직접 기자회견 한 사람은 아베 수상이 아니라 지금의 수상의 관반 장관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물론 아베 수상의 위향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지만 기자회견을 열고 안중근은 범죄자다. 야, 근데 그게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한 다른 쪽이 영웅인데 그걸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서갈머리 없는 게 없습니까? 그죠? 아픔의 역사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들로 할 수도 있잖아. 그거를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범죄자라는 얘기야. 사실은 면치 유신 때 그 지사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떤 지사들이 뭐 비슷한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렇게 나라를 바꾸려고. 애국자, 그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중근은 애국자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일본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의 왕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외교권 다 빼앗고 그때 당시 고종 황제를 해금 밀사 사건 이후로 쫓아냈잖아요. 허수아비 왕 만들어 놓고 외교권도 뺏어 놓고, 외교권은 일본이 우리 한국이 할게. 그럼 일본 사람들이 그거 가만히 있겠냐고. 그걸 제가 했다고 하면은 무토 대표님 저거 안 쏘겠냐고. 그게 잠깐만,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우익 사람들은 그런 내용 다 알지만은 보통 사람들 다 몰라요. 몰라요? 네. 그렇겠지. 잠깐만요. 안중근을 아는 일본 사람 거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우익들은 알아요. 이토 히로부미 죽인 나쁜 놈으로.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그 수상이었다, 천리 대신이었다, 이거는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안중근이라는 사람한테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한국 사람한테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몰라요.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집회에도 나오는 그런 그 위인이죠. 그러니까 집회 나오면은 그 보통 한국은요 당연히
그 일본한테 그렇게 당한 역사고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현대사를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일본은 현대사는 거의 안 가르칩니다.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뭐 일단 그 1년에 이렇게 시험 보려고 끝나는 무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각자 공부해라 이렇게 끝나는 게 현대사니까. 그리고 또 그 공부를 해봤자 뭐 자기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 나쁜 역사가 나오는데 그치.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그러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가운데서 우익들만 알고 그걸 주장하니까 일본은 전혀 나쁘지 않다. 일본 나빴던 건가? 아니 나쁘지 않다. 나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한국 사람 반일 교육을 받고 나쁘지 않은 일본 사람. 왜냐면 다 일본 애들이 보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평화공원에 가가지고 그 원폭을 당한 피해자지, 피해자 이런 것만 알고 있고, 일본이야말로 세계에서 아주 평화를 외치는 가장 중심. 왜냐면은 그 원폭을 맞은 유일한 나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이 나빴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짓말쟁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 애들이나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참 괜찮았는데 저 옆에 있는 저 한국인 애들이 지금 괜히 문제 일으켜가지고 그런 거죠, 그죠? 네, 뭐 우익들은요, 그 우익이라고 돈 들어서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넷 우익이라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좀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수준의 교양은 있고요. 그 학업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대학 나왔거나 하고 똑똑한 놈들이야. 오타쿠가 아니고? 똑똑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 아니에요. 나이 어느 정도 중년 이상 그런 뭐 잔령 그런 사람들이고, 이제는 뭐 자기들은 아주 안락하게 살고 있으니까 주변에 보이는 일본 사람 아주 평화롭고 문제없는, 일본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경험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런 나쁜 이야기를 일본한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은 가장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 거룩한 아주 성스러운 일본인이라는 어떤 환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일본 신도가 생각나는데 경험으로는 그것이 답이 돼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막 그냥 애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잘하고 생활이 있고 편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난 보니까 야, 우리 이렇게 이웃에게 성실하고 우리가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 뭐 위안부 문제도 일본 사람이 어떻게 남을 강간해? 절대로 아니다. 뭐 징용권 뭐 이야기도 일본 사람 어떻게 사람을 간제로 노동시켜? 절대로 아니다. 돈도 안 주고? 일본 사람 왜 사람을 죽여? 아니다. 남경 대학살. 있을 수 없다, 일본 사람이. 이게 답이 먼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하여튼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역사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는 적어도 그거는 인정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참 씁쓸합니다. 일본의 그 지식인들이라든가, 일본의 다 중산층 같은 분들인 건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내상이죠. 아마 드러내놓고는 못할 것 같고, 써서 키보드로 막 이제 욕하는 게 그런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지리도 못 살고, 사고 치던 조생진들이 어느 날 잘 살게 됐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거기다 뭐 일본 분들이 잘 나갈 때 오히려 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우니까 사회가 정체되면 그래. 일단 젊은 사람들은 그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선입견은 없고, 근데 너무나도 그런 혐한의 책이라든가 그런 거 범람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영향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BTS라든가 K-pop 그런 걸 통해서 보는 한국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냥 쉽게 일본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한국 너무 멋지다, 예쁘다, 뭐 이렇게 아름답다, 뭐 이렇게만 그 이미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것이다 그러면은 이쁜 것이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답이 나와 있는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그 부모들 세대는 오히려 그런 그 우익들이 넷 우익들이 많고, 그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다. 그러니까 제네레이션 갭이 있다. 뭐 이렇게. 이게 희한한 게, 저도 우리나라 장년분들 보면은 되게 또 이제 또 극우적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뭐 저희 연배죠.
사실 안 그럴 것 같은데도 또 나이 먹으면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또 뭐 어떤 것에 편견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참 독특한 위치에 계신 분이 틀림없어요. 사실은 뭐 다른 우리 의사님들이나 우리 독립지사들은 그 일본 입장에서 보면 명확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 테러리스트 이렇게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분은 그 영역에서 좀 뭔가 스탠스가 좀 특이한 지점에 계신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안중근 의사에 흠모했던 사람들의 그런 열기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일본이 되게 건강한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 전쟁 전에 일본이 사상이 되게 다양하게 인정됐던 시절에. 그런데 이제 2020년 지금 일본의 수상이고 또 전 수상이 다 이런 식 극우적인 발언을 막 해도 되는 세상이 됐다면 일본은 그때처럼 좋았던 시절보다는 좀 안 좋은 시절이 아닌가. 우리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일본이 처해져 있는 위치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대표님께서 스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피곤하네. 그렇죠. 사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시대가 오히려 그때 당시 안중근이 살았던 그 시대였으니까 일본 사람도 그러니까 딱 그 글씨 쓰면 그 감동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같은 논어의 네, 이야기를 네, 가지고 감동하는 것이고 네. 얼마나 그 사람이 깊은 사상을 갖고 있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쪽도 그런 소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님의 그 유묵을 가보로 삼을 만큼 소양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 이사님의 유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사, 인인, 살신, 성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사와 얻은 사람은 몸을 죽여 인을 이룩하다. 지사인이 살신성인이네요. 네, 제 자료가.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유묵이셨대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올해가 이제 참 많은 어려운 시절이기도 하고 하지만 안 이사님께서 쓰신 이 말씀 보시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지사가 또 어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그런 그 사상이 변하는데도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그 안중근을 그렇게 사형시켜 놓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하늘이 있는 한 결국은 인간은 그렇게 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안중근에 대한 내용도 결국은 일본 사람은 그 가치를 반드시 알아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근에 대한 그러한 테러리스트, 범죄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뉘우친 그것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지금도 안중근 신사가 일본에는 있고 안중근을 제사 지내는 절이 대림사가 지금도 있고 지금도 그런 몇 년 지나도 그 전신을 기리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 게 일본 사람들은 뭐 잘못을 저지른 자들도 그렇게 심지어 신사를 모신다는데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위인들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책 글자 한자로 누굴 죽였다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는 우리 무토 대표님을 들으면서 사실 좀 부끄러워지는 밤입니다. 누군가에게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진심이 설사 적도 감화시킨 것이고 그게 아마 대표님이 누차 얘기하는 사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책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익을 봤을 때 올바름을 생각하고 나라의 위험을 봤을 때 목숨을 바쳐라. 이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그 뭐 한국과 일본 다 모두의 좌우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죠. 네. 우리 리주로 시작해서 우리 안중근 의사까지 제가 지금 안중근 의사를 그 옛날에 한류라고 말을 하려다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어찌됐든 우리가 참 그래도 많은 걸 가진 민족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되게 아주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님처럼 올해 어떤 분야를 하면 꼭 그 빛을 발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츠타야 책방 지금은 작더라도 뚜벅뚜벅 걸어서 좋은 내용들 그 한국과 일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